아무래도 주름과 탄력이죠. 그런 쪽으로 리프팅하고 꺼진 데 채우고 주름 보톡스 나들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엄마가 이렇게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안 와. 저희 엄마가 이제 딸병원에 와서 이것저것 시술하시는 분이 아니어가지고 사실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졸라서 이제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톡스 좀 놔드리고 간단한 거 해드렸는데 이 변화가 오잖아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또 짠해지잖아요. 아유, 내가 그동안 더 졸라서 해드릴 걸. 아, 엄마도 여자네. 그런 생각이 이제 강하게 들었고 우리 엄마를 열심히 꼬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름과 탄력이죠. 왜냐면 이제 그게 노화 현상으로 팍 오는 거잖아요. 물론 검버섯이나 이제 흑자 이런 것도 있지만 화장하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인위적으로 가려도 안 되는 게 주름과 처짐이니까 이제 그런 시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죠. 실제로 관리를 좀 잘 안 하시던 분들도 어느 순간 거울을 딱 봤을 때 주름이 져 있거나 선이 무너져 있거나 얼굴 라인이 매끄럽지 않고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돼갖고 왜 이렇게 슬퍼 보이는 인상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좀 병원을 달려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리프팅하고 꺼진 데 채우고 주름 보톡스 나들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어머님들 좀 특징이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리프팅 되게 해주시고요. 확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제 그 마음은 되게 알 것 같잖아요. 젊은 얼굴로 하고 싶긴 한데 이제 어색해질까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은 제가 잘 아니까 제가 이제 알아서 해드리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일단은 얼굴 라인이 무너진 거 이것을 먼저 정돈을 해드리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프팅을 하는데 텐세라나 울세라처럼 초음파 리프팅이나 써마지 텐서마처럼 고주파 리프팅 같은 레이저로 하는 리프팅으로 먼저 시켜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게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너무 처짐이 심해서 오신 분들은 이제 실리프팅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화가 처짐만 오는 게 아니라 꺼짐과 같이 동반되잖아요. 눈밑이라든지 팔자 여기 옆볼, 인중, 마리오네트, 이마나 관자 이런 데 꺼짐이 조금씩 같이 오게 되니까 단순히 리프팅 하는 것보다는 좀 꺼진 데를 좀 메꿔주는 시술, 필러를 넣어도 되지만 요즘은 이제 콜라겐 부스터들, 콜라움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여기저기 채워서 은근하게 젊어지는 이런 시술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톡스의 경우도 주름 보톡스를 막 세게 해가지고 막 번들번들하게 보이는 시술보다는 주름이 조금 남아도 좀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선호하세요. 그래서 스킨 보톡스를 반드시 같이 합니다. 스킨 보톡스는 얇게 자연스럽게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미간 주름 같은 센 표정 주름은 원액을 놓지만 이마라든지 눈가의 잔주름이라든지 입가의 자글자글한 잔주름 이런 경우는 스킨 보톡스로 자연스럽게 같이 잡아드리는 경우가 많고 스킨 보톡스도 약간의 리프팅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팔자 라인, 마리오네트 라인, 턱 라인도 같이 잡아주면은 얼굴 라인을 정돈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이제 노화가 되면 피부 자체가 얇아지는 게 또 큰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레이저나 보톡스로 그냥 쫙쫙쫙 펴드리기보다는 피부 자체에 얇아진 것을 두껍게 만드는 스킨 부스터를 기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리쥬란이 대표적이잖아요. 중안면, 하안면에 자글자글한 잔주름이 많으면서 꺼짐이 같이 동반된 분들에게 제가 좋아하는 스킨 부스터는 볼라썸, 이런 칼슘 콜라겐 부스터들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주베룩이나 콜라온 콜라겐 부스터보다는 좀 더 잔주름에 특화된, 그래서 이런 거를 잔주름 있는 피부 아래에 이렇게 깔아주면서 꺼진 곳에다가 같이 넣어주면 은근한 볼륨 효과까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50대 이상 어머님들이 오시면 리프팅 시술을 하면서 칼슘 콜라겐 부스터, 스킨 보톡스 이렇게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20대, 30대, 40대보다는
조금 더 자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써마지 텐서마도 40대 초반까지는 1년에 한 번 하던 거를 40대 중반 이후부터는 적어도 1년에 2번은 하시라고 말씀은 드리고요. 보톡스 같은 경우도 6개월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머님들은 자연스럽게 주름을 펴주려고 스킨 보톡스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3번 정도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리쥬란처럼 어떤 멀티 효과가 있는 스킨 부스터의 경우는 어렸을 때는 ECC로도 충분했거든요. 한 40대 중반 이후부터는 리쥬란을 4cc를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이가 들수록 노화 현상도 조금 더 오고 피부도 얇아지기 때문에 이제 스킨 부스터 양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보톡스도 조금은 더 자주 해야 되고, 레이저도 한 번 할 거 2번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피부 아래 지방층도 얇아집니다. 그 밑에 근육층, 안면 근육도 얇아지고 이렇게 탄력을 잃어요. 우리 얼굴에 유지인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굴에 지방이 이렇게 구획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그 구획의 사이에 경막처럼 있는 섬유 조직을 유지인대라고 해요. 그 유지인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뼈에 붙어서 피부 겉까지 연결된 인대이기 때문에 얼굴에 있는 연부 조직, 연한 조직을 딱 잡고 있는 인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탄탄해야지 딱 안 처지고 딱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흐물흐물 탄력을 잃고 섬유 조직의 양이 줄어들고 이러면은 유지인대가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처지죠. 그러면 처짐이 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런 모든 포인트를 좀 고려해서 시술해야 되는 주의할 점이 있는 것이죠. 지방층이 얇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울세라 같은 초음파 리프팅으로 처진 거를 막 올릴 거라고 과도하게 많은 샷을 여기저기 막 쏘면 속에 있는 지방층이 받쳐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방층이 더 얇아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엿볼 이런 데 좀 주의를 더 해야 되고, 그런 경우는 실을 좀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고주파로 한다든지 지방층이 얇아진 비어있는 부위를 좀 채워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병합요법을 하는 게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또 유지인대가 경막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같은 보톡스를 놔도 나이가 있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똑같은 양을 똑같은 부위에 뭐 이마 보톡스 이런 걸 놨는데 더 눈이 막 붓고 안검하수처럼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젊은 분들보다 훨씬 많이 와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마와 이 눈 사이에, 이 눈썹 언저리에 인대 조직들이 있어요. 그게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양을 똑같은 위치에 놔도 부작용이 올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양 조절도 해야 되고, 놓는 포인트도 좀 더 위쪽으로 안전하게 놔야 되고, 환자분들한테 절대로 막 세게 비비는 거 며칠 하지 말라 굉장히 세게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는 분들, 그리고 피부가 얇은 분들, 이런 분들을 시술을 할 때는 부작용 없이 차근차근 한다는 느낌으로 시술을 해야 되고, 환자분들도 너무 주름 확 펴주세요 이런 욕심을 좀 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있긴 있습니다. 깊게 하는 것보다는 좀 얇게 하는 편이고, 보톡스 같은 경우도 좀 부작용이 최대한 안 생기도록 안전한 부위 위주로 살짝 놓는다든지 보톡스 양을 줄이기도 하고요. 눈밑 지방이라든지 다크서클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 부위를 보톡스를 피한다든지, 리프팅 시술을 할 때도 속에 피부 두께를 체크를 해서 지방이 비어있는 포인트가 있는지 시술 전에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시술할 때도 좀 세심하게 시술을 하는 편입니다. 약물을 넣었을 때 원하지 않는 다른 곳으로 퍼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술 후에는 가급적 손을 1, 2주 정도는 안 대고 사우나나 심한 운동 이런 거 피해 주시는 것을 젊은 층보다는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생 능력이 약간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같은 레이저를 해도. 그렇기 때문에 시술 이후에 좀 더 콜라겐 재생을 잘 되도록, 상처가 잘 아물 수 있도록 비타민C나 오메가3 이런 영양적인 부분도 챙기시라고 제가 좀 많이 추천드리긴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딱히 못할 시술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같은 시술을 해도 피부 상태나 노화 정도에 따라서 의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술이 있는 것이지, 못하는 시술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50대 중반 어머니가 딱 오셨을 때 관리를 하신 분은 40대로 보여요. 그런데 관리를 하나도 안 하신 분은 60대로 보여요. 그럼 20년 차이 나죠. 그래서 같은 나이대인데도 20년이나 차이 날 수가 있는 게 관리나 시술의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 그로 인해서 자신감도 넘치고 결국은 행복해지는 것, 이렇게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자기 관리를, 시술 이런 것들을 열심히 꾸준히 받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